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삼성전자 주가 전망을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만 하지도 않을 거고 무조건 비관적으로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앞에서 흔들리는지, 그리고 2026년을 바라보는 현실적인 시선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 기업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증시의 상징입니다. 시가총액 1위, 개인 투자자 보유 비중 압도적 1위, 국민주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순히 한 기업의 주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증시 전체의 심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코스피가 답답하고, 삼성전자가 강하게 오를 때 시장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삼성전자는 언제 가느냐? 이렇게 오래 들고 있어도 되는 거냐? 2026년에는 정말 다를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답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까지 단순히 실적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사이클, 글로벌 금리, 환율, 지정학 리스크, 그리고 투자자들의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면서 움직여 왔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을 돌아보면 삼성전자는 분명히 바닥을 지나 회복 국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최악을 지나고 메모리 가격이 반등하면서 실적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가입니다. 실적이 좋아졌는데도 주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치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칩니다. 실적도 좋아지는데 왜 주가는 그대로냐? 이게 바로 삼성전자 투자자의 숙명 같은 질문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회복을 선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높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한 메모리 반도체 회복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AI 시대의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진짜 경쟁력이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전망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핵심은 여전히 반도체 사업부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DRAM과 HBM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유행이 아니라 장기 트렌드입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연산량이 늘어날수록 메모리 수요는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I 칩을 못 만들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AI 시대에서 모든 기업이 엔비디아 같은 GPU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GPU가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메모리와 인프라가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메모리 시장에서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2026년을 바라보는 증권가의 공통된 전망은 이렇습니다. 메모리 가격은 2025년부터 회복을 시작해 2026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AI와 서버 중심으로 계속 늘어난다. 이 구조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크게 꺾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영업이익은 2024년 대비 확연히 다른 숫자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것과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너무 큰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크다는 것은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안정적이지만 그만큼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2026년에 삼성전자 주가가 2배, 3배 오를 거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과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유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삼성전자는 업황 최악의 시기에 낮은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2026년에 반도체 이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AI 관련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진다면 시장은 다시 삼성전자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재평가 구간에서 주가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입니다. 특히 HBM 시장에서의 경쟁입니다. 삼성전자는 분명히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경쟁사들이 한 발 앞서 있다는 평가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만약 이 격차를 빠르게 좁히지 못한다면 AI 수요 확대의 과실을 기대만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소비자 사업입니다. 스마트폰, 가전 같은 부문은 여전히 삼성전자 매출의 큰 축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소비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길어졌고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도 예전만 못합니다.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도 소비자 부문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전체 실적의 폭발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부 변수입니다. 금리, 환율, 글로벌 정치 이슈는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 기업에 항상 영향을 줍니다. 특히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로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삼성전자는 사야 할 종목이냐, 아니면 계속 답답한 종목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는 분들에게 삼성전자는 여전히 답답한 종목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지 않고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긴 시간, 3년, 5년 이상을 바라보는 투자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삼성전자는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업입니다. 기술, 자본, 시장 지위 어느 하나 쉽게 무너질 구조가 아닙니다. 2026년은 이 기업이 반도체 불황을 완전히 벗어나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바로 시간입니다. 오르지 않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진짜 돈은 지루함을 견딘 사람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이미 검증된 기업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살 거라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냥 국민주니까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중간에 반드시 흔들립니다. 반대로 2026년까지의 반도체 사이클, 실적 회복, 재평가 가능성을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지금의 답답함도 견딜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삼성전자 전망은 극단적으로 나쁘지도 꿈같이 좋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우상향 가능성이 높은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다만 그 속도는 느릴 수 있고 중간중간 큰 흔들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가 투자 성공의 핵심입니다. 이 영상이 삼성전자를 무조건 사라고 말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다만 막연한 기대나 공포 대신 구조를 이해하고 판단하자는 영상입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한국 증시의 중심에 있고 2026년은 그 중심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전자는 여전히 답답한 종목인가요? 아니면 조용히 기회를 만들고 있는 종목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다면 이미 투자에서는 한 단계 앞서 계신 겁니다.